안녕하세요. 메이븐TV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식에게 좋은 곳을 먹이고 입히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하려는데 많은 기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헌신도 아끼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만 그 자식에게 엄청난 가해를 하여 엄청난 고통에 빠뜨린 부모가 있습니다. 영화 만웅의 셈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영화 만웅의 셈은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빠페, 세자르라고 그러죠. 빠페의 꼽추 아들인 짱이 주인공이고 2부에서는 빠페의 소녀인 만웅이 주인공입니다. 빠페는 1부에서 아들 장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데 2부에서는 소녀 만웅에게 복수를 당합니다. 어이없게도 자기 핏줄에게 엄청난 가해를 한 빠페야말로 어리석은 인간의 표상으로 이 영화의 진정한 주인공이겠습니다. 1부에 빠페의 어리석은 행각이 시작되는 것은 조카 이골랭, 갈리네트라고도 합니다. 조카 이골랭이 군에서 제대해서 돌아오면서 카네이션 모종을 가져오면서 시작됩니다. 빠페는 가수원을 할 예정인데 이골랭이 카네이션으로 큰 수익이 나는 것을 보여주자 카네이션을 재배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카네이션은 엄청나게 물이 풍부해야 재배가 가능한 작물입니다. 빠페는 로마랭 땅에서 채소가 풍부하게 재배된 기억을 떠올리며 로마랭 땅을 사려고 합니다. 근데 그 땅은 공교롭게도 연인이었던 플로레트 집안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사려고 플로레트 오빠에게 찾아가자 바로 오래된 갈등이 분출되며 거래가 아니라 바로 분노로 바뀌고 급기야 빠페는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플로레트의 오빠는 빠페가 여동생을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정작 빠페는 플로레트가 자기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살해된 플로레트의 오빠를 나무에서 떨어진 것처럼 위장하고 장례식까지 가서 동네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참석합니다. 장례식 이후 물이 풍부한 샘을 찾아내고 빠페는 조카와 함께 샘을 막아버립니다. 싼 값에 그 땅을 매수하기 위한 속셈입니다. 그 무렵 플로레트도 죽고 아들인 장이 가족을 거느리고 로마랭으로 옵니다. 장은 오페라 가수인 아내와 딸을 데리고 농촌 생활의 로망에 젖어 큰 기대를 걸고 옵니다. 빠페는 이골랭을 시켜 장과 친하게 지내게 만들고 그의 정보를 빼내게 한 뒤 그 땅을 저렴하게 살 계획을 짭니다. 여기서 장의 의식 상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장이 꼽치가 된 것은 유전적인 문제이기보다 플로레트가 낙태를 시키기 위해 과도한 행위를 한 결과였습니다.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임신을 해 플로레트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사실이 알려질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뱃속 태아를 지우기 위해 플로레트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행위를 했던 것인데 장은 육체만 불구자가 아니었습니다. 뱃속 태아 쪽부터 세상에 거부당한 그의 기억은
그의 의식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의지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의도적으로 다가온 위골랭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 도시의 세무 공무원이었는데 모든 농사 지식을 책에서 얻어냈습니다. 만일 그가 마을 사람들과 폭넓은 교제를 했더라면 그가 샘을 찾기 위해 그 고생은 안 했을 것이고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고립된 채 물 때문에 고생을 할 때 위골랭은 도와주는 척하며 자기 우물을 사용하게 합니다. 첫 해엔 비가 풍부하게 내려서 농사 초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수확물들이 상상을 뛰어넘게 튼실하고 열매도 풍성했습니다. 감자가 튼실하고 커다란 것을 보고 빠빼와 위골랭이 엄청 놀라며 기가 죽는데 짱이 농사에 두 손 들고 포기하고 땅을 팔 거라면서 위골랭을 위로하면서 빠빼는 봄비가 많이 오면 그의 여름엔 반드시 가뭄이 온다고 예언합니다. 그의 예언대로 가뭄에 농작물은 타들어가고 장은 딸과 아내와 노새를 데리고 매일 물을 실어 나릅니다. 농작물을 살려내려고 온 가족이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에서 물을 길어오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단 한 번의 비로 풍성한 물을 만들어내 농작물을 싱싱하게 살려내는 자연의 힘을 보면 장의 노력은 아무리 그가 밤잠을 설치고 전력 투구를 다하고 몸부림을 쳐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허사로 만들어 버립니다. 빠빼와 위골랭은 짱이 지쳐가고 술을 마시기 시작하자 그 땅을 팔 거라는 예측을 하며 기뻐합니다. 짱의 고통을 즐기는 빠빼는 땅을 빼앗아 경제적인 부를 이뤄낼 거라는 그의 바람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증거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빠빼는 더욱더 확신을 가지며 고통 속에 허우적대는 짱을 보며 장이 쓰러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빼, 그는 정말 잔인하고 무자비했습니다. 위골랭은 땅만 원할 뿐 장이 죽는 건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길러다니는 장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노새를 빌려달라고 할 때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빠빼는 노새가 얼마나 많은 물을 실어나는지 아냐며 장을 절대로 도와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장은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기 위해 토끼도 사육하고 있었는데 토끼 사육장을 만들고 농사 짓는 일에 들어갈 물품을 구입하느라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유산을 몇 달 버티지 못할 만큼 심하게 지출했습니다. 그렇게 돈도 다 써버렸는데 가뭄이 온 것입니다. 가뭄은 농작물만 말라 죽게 한 게 아닙니다. 그가 키우는 토끼들도 물이 공급되지 않자 죽고 맙니다. 장은 샘을 찾고자 미친 듯이 물갑니다. 빠빼는 장이 그들이 막아놓은 샘을 찾게 될까봐 조마조마해 합니다. 한 번은 그가 샘 근처에서 수맥 찾기를 하자 위골랭을 보내 얼른 짱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립니다. 짱의 아내 목걸이는 에메랄드가 3개나 박혀 10,000프랑이나 가는 비싼 보석이라서 그들의 최후 생계의 수단이 되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메랄드는 다 가짜였고 겨우 100프랑을 받았는데 그 돈마저
이미 다 써버렸습니다. 장은 포기하라는 이골랭의 노골적인 권유에도 포기하지 않고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고 합니다. 대출받은 돈으로 폭약을 사서 샘을 뚫겠다고 합니다. 그가 샘을 발견한다면 그는 대출받은 돈을 1년 이내에 갚고 풍성한 물과 함께 그가 꿈꾸는 대로 낭만 가득한 정원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임을 빠베는 노련한 나이에 걸맞게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빠베는 장이 샘을 발견한다고 해도 이자 수익이 있기에 그에게 4,000프랑을 빌려줍니다. 장이 샘을 못 발견한다면 대출을 못 갚을 것이고 그는 그가 원하는 가격인 8,000보다 반이나 싼 4,000프랑에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장은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샘을 뚫습니다. 물에 거의 미쳐있는 그는 폭발음이 나고 한참 후에 가야 하늘로 치솟은 낙석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맙니다. 내 척추에 치명적으로 돌을 맞음으로써 그는 사망하게 이릅니다. 그가 사망하자 노마랭은 빠페의 소유가 됩니다. 결혼을 안 해 자식이 없는 빠페는 조카 이골랭이 가문의 뒤를 이어가고 가문의 영광을 빛내줄 돈이 풍성한 샘과 함께 카네이션이 만발해짐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알고 이만저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장의 아내가 문서에 사인을 하자마자 빠베는 물줄기를 찾는 척 쇼를 벌입니다. 장의 아내가 딸 마논과 함께 이삿짐을 노새 등에 싣고 떠나려 하자 빠베는 이골랭과 함께 그들이 막아놓은 샘을 뚫습니다.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자 그는 원하는 것을 다 이룬 듯 기뻐합니다. 그 장면을 어린 마농이 다 봅니다. 어리고 무능하고 무력한 작은 여자아이에 불과한 마농은 아버지의 죽음이 이들의 계략 속에 놓여있다는 걸 알고 하늘이 무너진 듯 웁니다. 빠페는 자기 아들을 잡은 것도 모르고 카네이션이 만발해 곧 그들이 떼부자가 될 환상에 젖어 이골랭을 꽃의 왕으로 명명하는 축복시까지 합니다. 오늘은 마농의 샘 일부를 보여주고 다음번에 2부를 곧 보여드리겠습니다.